여러분 혹시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국어보다 한글을 더 자주 쓰고 편의점 간판부터 아파트 구조, 음식 문화, 심지어 병원 시스템까지 서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 이름조차 몽탄 신도시라 불리는 이 도시는 제가 다시 찾은 고향이었습니다. 놀랍고도 익숙한 그 풍경. 그 안에서 저는 깊은 혼란과 묘한 자부심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고향이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누가 이런 선택을 했고 무엇이 이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나랑투야가 12살 연상의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동탄 신도시에 살게 된 이야기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저의 귀향 이야기. 그 안에 담긴 몽탄 신도시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4살 나랑투야예요. 몽골 국립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연수도 받았어요. 지금은 동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상태죠. 남편은 저보다 12살 많은 한국인 외과의예요.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그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죠. 저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수술복 냄새와 흰 가운, 의료계 뉴스가 일상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7년은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병원 시스템, 환자 응대 방식, 도시의 질서와 리듬. 모든 게 새롭고 정교했어요. 이제는 서울보다도 동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달까요? 그런 제가 다시 고향을 찾게 된 이유. 단순한 휴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 무언가가 절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건조한 공기 속에 섞여든 익숙한 냄새와 낯선 감정. 공항 벽면에는 낯익은 글씨들이 가득했죠. 아니, 제 고향이 맞는 걸까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입국장 벽에 붙은 광고 포스터는 한국 아이돌 사진으로 가득했고 안내판은 큼지막한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 아래 조그맣게 적힌 몽골어는 마치 덧붙인 각주처럼 느껴졌죠. 택시를 타자 기사님이 능숙한 발음으로 묻더군요. 몽탄 신도시 가시나요?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몽탄? 제가 사는 동탄과 묘하게 닮은 이름. 우연일까요?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풍경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거리마다 GS25, 이마트24, 설빙, BBQ 한국 브랜드 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심지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도 한국어였어요. 잠깐, 여긴 서울이 아니라 제 고향이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또 다른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죠. 복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한글이 저를 따라왔어요. 교실 문 옆엔 큼직하게 적힌 반 이름. 5학년 2반. 아래 작게 몽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는 밝게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이모, 여기야. 아이들이 앉아있는 교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칠판에는 오늘의 급식이란 글씨와 함께 김치찌개, 오징어채 볶음, 잡곡밥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 단어 한국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어요. 가족, 친구, 사랑. 그 장면. 너무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어린 시절 느끼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더 적극적이고 더 익숙해 보이는 그 눈빛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서 아이들이 배우기 쉬워요. 특히 스마트 기기랑 연결되는 콘텐츠가 많아서요. 아이들 책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대부분의 그림책이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간단한 문장에 몽골어 번역이 덧붙어 있었지만 아이들 대화는 대부분 한국어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문화의 침투가 아니라 선택이고 동경이에요. 조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모, 나도 나중에 한국 가서 공부할 거야. 서울대 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죠. 이 작은 교실 안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분명히 서울과 닮아 있었어요. 의사였기에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죠. 몽탄 신도시 내 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을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한국의 병원과 흡사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동선, 안내 데스크 위 전광판에는 진료 대기 순번이 한글로 깔끔하게 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자동 접수기, 무인 수납기까지 제가 동탄에서 사용하던 시스템과 거의 같았거든요. 내과 앞에서 기다리던 한 환자분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거요, 작년에 서울 강동성심병원 갔다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도입했대요. 진료실 안에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의사는 전자의무 기록을 띄워놓고 키보드 대신 태블릿을 이용해 터치로 입력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의료기기 대부분이 한국 제품이에요. 수입 후에 교육도 한국 영상으로 해요. 의료보조 인력이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수술기록지와 소독 매뉴얼도 한국어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옆 약국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처방전은 한국식으로 바뀐 지 오래예요. 손님들도 더 편하다고 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병원 시스템도 한국이 기준이구나. 그리고 문득 이 도시가 어디까지 서울을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정말 한국 같아요. 그 다음 날 저는 몽탄 신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 주거 단지를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파트 단지는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해서 순간 내가 동탄에 다시 돌아온 줄 알았죠. 현대 힐스테이트 하나포레나. 서울에서 보던 브랜드들이 몽탄 신도시 중심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문부터 시작해 도로 설계,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 놀이터까지 모든 게 복사 붙여넣기 된 듯 완벽했어요. 몽골은 원래 집보다 게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나라예요.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그런 땅에 이런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버튼 옆에 안내문, 문구 하나 없이 온통 한글. 출입카드 필수, 단지 내 CCTV 작동 중. 어쩌면 이곳에선 몽골어가 번역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닥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죠. 온돌이네. 나랑 부동산 중개사였던 고등학교 동창은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 몽골에서 온돌 없는 아파트는 인기 없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 시작 당일에 전세대 완판됐어. 너도 살래? 거실은 넓고 주방은 한국식 동선으로 깔끔했어요. 팬트리, 드레스룸, 신발장 이런 건 한국에서도 고급 아파트에나 있는 설계인데 몽골 한복판에 이런 집이 있다니. 한국 건설사랑 협업했대. 단열도 끝내줘. 여긴 겨울에도 맨발로 살아. 베란다에 나가보니 아래로 펼쳐진 단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중앙에는 분수광장이 있었고 옆에는 태양광 충전소와 스마트 우편함이 배치되어 있었죠.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서울에서 처음 동탄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땐 단지 내 카페와 독서실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고향에서 그 모든 걸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나랑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이제 서울 부러워하지 않아. 우리도 살만하거든.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분명 한국이 있었어요. 김치 있어요? 오늘은 삼겹살이랑 먹으려고요. 마트 계산대에서 들려온 말. 몽골어보다 익숙한 그 억양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치, 삼겹살, 고추장. 모두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는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분명 몽골이었죠. 마트 안은 거의 한국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불닭볶음면, 참기름, 된장찌개, 밀키트.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반찬 코너였습니다. 묵은지, 오징어젓, 멸치볶음, 김자반. 서울마트와 거의 똑같은 구성이었어요. 이거요, GS에서 납품받아요. 본사 기준 맞춰야 하거든요. 직원이 자랑스레 말했죠. 점심시간 바야르마 언니 집에 초대받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직접 담근 김치야. 유튜브 보면서 배웠지. 김치는 조금 달콤했고 고춧가루 맛도 연했어요. 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너무도 진했죠. 우리 아이들은 김치 없이 밥을 못 먹어요. 생일상에도 떡볶이랑 후라이드 치킨이 빠지면 서운해해요. 식탁 위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된장, 고추장, 참기름, 미역, 멸치. 한국의 냄새가 이 부엌에 완전히 녹아 있었어요. 그러다 바야르마 언니가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가끔은 우리가 너무 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우리 전통 음식 아이들이 몰라.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한국 음식이 맛있고 편하잖아. 게다가 건강에도 좋고.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매일 먹고 살았던 것이 누군가의 문화 속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문화가 식탁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민족 정체성을 식탁 위에서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조카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어요. GS25. 간판도 진열대도 계산대도 서울 동탄 집 앞 매장과 똑같았죠. 이모, 삼각김밥은 여기 눌러서 계산해. 조카가 셀프 계산기 화면을 능숙하게 조작했어요. 비밀번호 입력, 포인트 적립, 카드 결제까지 척척. 옆에 있던 노부부는 고추장 튜브를 들고 한글 설명서를 읽고 있었어요. 우린 아직 천천히 배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 말에 괜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은 몽탄 신도시 내 교통 시스템을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엔 실시간 도착 정보가 떠 있었고 정류장 위에는 태양광 패널과 와이파이 송신기가 달려 있었죠. 그리고 길가엔 현대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그중 절반은 전기차였고 충전소도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알려줬어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이 차요, 한국 스타일이야. 몽골 도로의 최고예요. 예전엔 일본 차만 몰았는데 지금은 한국 차가 기준이에요. 병원, 학교, 편의점, 아파트, 버스, 택시. 그 모든 공간에서 한국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몽골 전기차 보급 정책을 들으면서 저는 내 남편을 떠올렸어요. 그가 개발했던 의료기기, 그가 연구하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그것들이 이제 제 고향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기술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쓸지,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한 나라야. 제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이 이번 귀향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진심이기도 했으니까요. 툴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한강처럼 넓진 않았지만 그 곁엔 분수와 LED 벤치, 자동 분리수거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전기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젊은 부부, 그리고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확인하며 조깅하던 중년 남성. 이 풍경이 저는 익숙했어요. 동탄에 처음 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이 도시는 한국을 넘어섰어요. 신도시 기획국장 간바타르 씨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걸 여기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게 진짜 배운다는 거죠. 그와 함께 둘러본 커뮤니티 센터는 말 그대로 작은 한국이었어요. 보안 시스템, 스마트 홈 컨트롤러, AI 공기청정기. 그 모든 기능들이 익숙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나랑 씨, 여기선 어떤 게 가장 놀라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기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요. 고마워하고 쓰임새를 고민하는 게 한국보다 더 한국 같아요. 그 말에 간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서울이 아닌 이곳을 꿈꿔요. 그때 제 머릿속에 조카의 목소리가 스쳐갔어요. 서울대에 갈래요. 나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꿈이자 현실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구조와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몽골에서 다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는 나조차 어느 쪽이 진짜 내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귀국을 하루 앞둔 밤, 툴강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봤어요. 몽탄 신도시는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어요. 가로등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한글 안내문을 읽는 중학생,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이웃들. 그 풍경 속엔 한국도 있었고 몽골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니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우리 집 와이파이 바뀌었어. 비밀번호는 나라러브 2025. 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이젠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조금은 받아들이게 된 거겠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모, 다음에 또 와줘. 나 이모처럼 될 거야. 의사도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저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꼭 그렇게 해. 내 이름으로 너의 도시를 만들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문화와 기술, 정신과 철학은 결국 이름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행동 위에 쌓이는 거라는 걸요. 이제는 내가 두 도시를 다 품고 살기로 했어.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이 이름 나랑 투야. 그 이름으로 나는 내 내일을 쌓아갈 거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 몇 년 몽골의 도시는 한국을 닮아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내린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이제 삶의 방식이 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잇는 달이었고 따뜻한 온돌 아래 사람을 품는 기술이었으며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확실했던 기준, 그리고 삶을 바꾸는 선택. 그 변화의 현장에서 한 몽골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또 하나의 동탄, 몽탄 신도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